안녕하십니까, 김주근입니다. 10월 8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긴 한데요, 다소간 좀 기분이 느긋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세종대왕님의 덕택으로 한글날이죠, 그죠? 그래서 한글날 지시다 보니까 사흘 연휴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목요일이긴 합니다만 주말 같은 이런 느긋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을 보통 같은 경우에는 재빨리 만들어 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조급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사실은 낮에 일도 있고 해서 약간 업데이트가 조금 늦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죠, 그죠? 어차피 내일 시장은 없는 거니까요. 오늘 코스피 시장 지수 오르긴 했습니다, 그죠? 오르긴 했는데 그다지 상승폭이 신통치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지금 차트는 오늘의 차트가 아니고 어제의 차트입니다. 어제 자로. 어제 제가 코멘트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어제 시장을 보면서 지수가 상승세로 길다란 짱대 양설이 나타나긴 했는데, 글쎄, 다 왔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슬슬 다 온 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스토캐스틱을 보여드린 바 있었죠. 그죠? 스토캐스틱. 거의 이제 다 온 게 아니냐. 근데 사실은 제가 스토캐스틱을 잘 안 봅니다. 왜 안 보느냐? 어제도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슬로우로 해가지고 533으로 5일, 3일, 5일짜리와 3일짜리를 K와 D로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3일간 이동 변경한 게 이제 스토캐스틱 533인데요. 533이다 보니까 상당히 기간이 짧죠. RSI는 12일을 봅니다만은 스토캐스틱은 기간이 너무나 짧아서 단기 트레이딩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쓸데없이 계속 자주 보다시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이런 휩소가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잘 안 보는데, 최근에 본다면 스토캐스틱이 바닥에서 매수 신호 나타난 이후에 꾸준하게 별다른 휩소 없이 쭉 올라가고 있는 꼴을 봐서 조만간 이거 매도 신호가 나타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제 이거 다 온 거 아닌가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지수는 물론 마감 기준으로 오르긴 했습니다. 한 5포인트 정도 상승세로 마감되긴 하였습니다만은 아침에 개장가가 꽤 20포인트 이상으로 상승폭을 늘렸던 데 비해 가지고 오히려 상승폭은 상당히 줄어든 편이 되어버리고 말았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음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에서도 보다시피 K라인과 D라인이 이제 거의 말락말락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게 빨간 선이 K라인인데, K라인은 오늘 현재 마감 기준으로 89.71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D라인이 89.08이니까 0. 빨리 계산이 안 되나? 0.63인가요? 0.63의 간발의 차이로 아직까지는 K라인이 D라인 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우리 하나의 ABC 파동이 끝나고 그다음에 중간격으로 나타나고 있는 X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의 X 파동 일지, X의 A가 있고 X의 B이고 X의 C에서 아직은 X가 더 이어질지는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여하간 X의 A든 간에 아니면 그냥 X의 전부이든 간에 뭔가 반등 파동의 첫 번째는 일단은 대략적으로 일단락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성급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판단 근거를 하게 되는지를 나중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쭉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코스닥의 경우에도 보다시피 K라인과 D라인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K라인이 94.29고요. 그죠? D가 95.00이니까 K라인이 D라인 밑으로 내려갔죠. 그죠? 좀 더 크게 볼까요? 크게 본다면 두 개가 K라인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다 왔다 내지는 매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RSI는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너무나 단기 지표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거의 꼭지에 거의 다 왔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럼 RSI가 70부터 넘어가기 전에 꺾일 수 있느냐? 물론 그럴 수 있죠. K라인도 마찬가지로 70부터 넘어가기 전에 바로 꺾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보다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 보이십니까? 65에서 바로 꺾였죠, 그죠? 그러니까 RSI의 장점과 단점의 경우에 장점은 72에서 매도, 그리고 30 밑에서 매수 확실합니다만 중간중간에 70도 아니고 30도 아닌 상태에서 돌아서는 상태가 종종 나타난다는 것도 RSI의 약점이기도 하죠. 어떻게 되든 간에 RSI는 아직까지 72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 신호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빨리 나타나는 스토캐스틱은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슬슬 상승세가 목에 찼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시가총액 상해 종목 어제와 마찬가지로 쭉 한번 살펴봅니다. LG전자부터 어제와 동일한 순서대로 LG전자부터 살펴봅니다. LG전자 좀 밀렸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뭐 5회 1, 5회 2, 5회 3이라는 생각에는 별로 변함이 없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여기 5회 1에서 5회 2, 5회 3 정도에서 이제 다소간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까지 계속 올랐습니다만은 다시 오늘은 마이너스로 나타나고요. 위쪽에 기준선까지 채가지 못하고 아침에 계산값을 시작해서 오히려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준선까지 갔다가 왔으면 정말로 참 아주 날씬한 그런 조정 내지는 반등이 될 것 같은데 뭐 반드시 기준선까지 가라는 법은 없고요. 오히려 이렇게 더 밀려가지고 다시 전환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상당히 위험한 꼴이 되다 보니까 다소간 좀 그동안에 반등도 있고 구름 밑이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구름 밑에 있는 종목은 조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또 한번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제가 요때 그죠? 그 장학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장학형. 그죠? 장학형. 그리고 어제는 빠졌습니다만은 오늘 장중에 꽤 아침에 계산가가 플러스로 나타난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마이너스로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날의 장학형이 뭔가 아직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공부하고 가죠. 장학형인데 그죠? 장학형이 왜 턴어라운드의 신호가 되느냐? 왜 장학형인데 왜 턴어라운드 신호가 되느냐? 단순하게 외울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일봉으로서 그죠? 하루에 한 번 봉을 만들죠. 그죠? 하루에 하나씩 봉을 만듭니다만은 예컨대 이날과 이날 첫날의 양봉이고 둘째 날이 음봉으로 나타났는데 이 첫날과 둘째 날의 이틀 동안의 움직임을 두 개를 붙여가지고 하나로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48시간 움직임을 봉 하나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자.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장학형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자, 48시간이니까 첫날의 시가가 48시간의 시가가 되고요. 그죠? 그리고 둘째 날의 종가가 48시간의 종가가 되겠죠. 그죠? 그죠? 따라서 시가와 종가를 가지고 두 개를 합치면은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니까 이런 식의 몸통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시가에 비해서 종가가 낮으니까 역시 음선이 나타나겠죠. 그죠? 음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중에 고점 저점까지 위로 꼬리를 붙이면 여기가 시가인데 이만큼이 고점이었으니까 48시간의 고점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해됩니까? 자, 요게 시가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 걸리고요. 종가가 이렇게 돼서 이 몸통을 만들고 이 이틀 동안의 가장 높은 게 꼬리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어떻습니까? 몸통이 작고 위로 길다란 꼬리가 만들어지는 형태죠. 그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위쪽에 꼬리가 달릴 때, 물론 아직은 여기는 이틀 동안 움직임이니까 거래량까지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 위쪽으로 길다란 꼬리가 달리고 상승세의 끝에 길다란 꼬리가 달린 형태가 나타나면 대부분 어떻게 된다고요? 추세가 바뀌는 경우가 많았죠. 그죠?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거래량 터질 때 윗꼬리가 달릴 때 매수했다가 물렸어요 라는 댓글을 어떤 분이 달으셨던데,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위로 꼬리, 청소제 끝에 위에 꼬리 달린 것은 매우 위험하다. 장학형이 두 개만 봐가지고는 첫날은 양선이고 둘째 날 음선이고 이게 무슨 의미냐 일지 몰라도 두 개를 합쳐서 생각하면 1 플러스 2를 24시간 24시간 합쳐가지고 48시간을 그려보면은 이게 왜 턴어라운드의 신호가 디노타에 되는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자, 매일같이 어떤 분이 매일같이 하나씩 새로운 걸 배운다라고 그 댓글을 달으셨습니다만은 오늘 또 차트 두 개를 합성하면, 그죠? 합성하면은 마찬가지로 또 하나가 그려지죠. 요 두 개도 합성이 되죠, 그죠? 요거 두 개도 합성이 되죠. 보이십니까? 어제와 오늘 똑같죠? 어제 오늘도 장학형이네요, 그죠? 어제도 양선, 오늘은 음선, 그죠? 을 그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음선이니까 똑같은 그림이죠. 아래 위로 이렇게 몸통이 요 식가고 요 종가리 이렇게 그려지고 위로 길다란 꼬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도 이 두 개를 가지고도 위에 꼬리, 그 다음에 두 개를 가지고도 이렇게 꼬리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이 위쪽으로 매물이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현대차는 아래, 여기서 장학형이 나타나면서, 추세가 잠깐 바뀌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기아차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흑운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죠? 흑운형. 양순 후에 이렇게 음선이 조그맣게 붙은 이게 구름이라 시커먼 구름 이게 흑운형이라고 하는데, 통상 흑운형이 나타나더라도 추세가 바뀐다고 그럽니다만은 어제는 빠졌다가 오늘은 플러스로 나타났으니까 흑운형 틀린 거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죠.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경우에도 이게 도지가 나타났죠, 그죠? 도지라는 건 뭡니까? 그 시가와 종가가 거의 비슷하고 아래로 십자구로 나타나는 게 도지인데, 도지는 통상적으로 지지선이나 저항선으로 되는 시세가 균형을 잡는 상태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도지가 나타난다 그래서 무조건 추세가 턴어라운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장학형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차트로 그려지긴 합니다만은, 이게 흑운의 경우에는 두 개를 합치더라도 그다지 하락을 말할 만한 이야기는 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흑운의 경우에는 첫날에 짱대 양선이 있고 둘째 날 음선이니까 두 개를 합치면은 시가가 이거고 요거 시가고 종가가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뭐 위에 꼬리를 해봤자 조금밖에 안 달리니까 흑운형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죠? 위에 꼬리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추세가 턴어라운드 한다고 차트 패턴만 가지고는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는 말할 수 없는데, 흑운형의 경우에 과거 수많은 예에서 길다란 짱대 양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위에 까만한 그 점이 붙으면은 되게 밀리더라 라는 경험을 봤다 오늘 흑운형이라고 하는 거죠. 여하간에 오늘 도지가 나타났으니까 역시 기아차, 현대차는 이론적으로 책에 있는 말 그대로 맞았습니다만, 기아차는 약간 퀘스천 마크이긴 합니다. 좀 더 두고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부터 봅니다. 네이버. 제가 왜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거의 다 왔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네이버도 아침에 개장가가 플러스죠, 그죠? 근데 장중 내내 밀려가지고 결국은 마이너스로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4천원 떨어졌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름 안에 있고 음설이 나타나고 있고요. 위쪽에 저랑 기준선을 채 넘어지 못하고 구름 안에서 버벅거리고 있다는 게, 역시 아무래도 그동안에 주가는 꽤 많이 올랐고 여기서부터 꽤 많이 올랐고 해서 오늘 음선 나타난 걸 봐가지고는 야, 이거 이제 다 온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계산가에 비해 가지고 심지어 장중에는 플러스 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만 위쪽에 기준선에서 딱 저항을 받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마감가도 음선으로 끝났고 마이너스 1,500에 끝났다는 거. 역시 구름 위에 지지를 받고는 있으나 기준선에서 오늘은 딱 걸리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거 대략적으로 다 온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간다는 말입니다.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오늘 다른 종목과는 달리 그래도 플러스로 계속적으로 씩씩하게 플러스를 유지했죠, 그죠?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내내
플러스였고 그다지 흔들림 없이 플러스를 유지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선 근처에서 딱 닿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완벽하게 뭐 저항을 받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뭐 LG화학의 경우에는 다른 종목과는 달리 소위 그 기준선의 저항을 받아서 이제 다 왔다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좀 성급합니다. 근데 카카오나 네이버나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것 봐라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10번째.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지루한 모습입니다. 그죠? 뭐 어제라고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계속 옆으로 행보하는, 어제도 그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얘가 뭐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뭔가 튼튼함을 테스트 해보든지 말든지 해야 될 텐데, 이거는 기준선에 지지받은 것도 아니고 전환선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말로 답답한데 나도 잘 모르겠다. 계속 옆으로 갈 것 같다. 보합, 사이드웨이, 그죠? 사이드웨이, 계속 사이드웨이를 보합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리라 생각됩니다. 보합. 그 다음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실적까지 발표했고요. 실적이 그다지 나쁘지 나쁜 것이 아니라 괜찮았으니까 상당히 플러스로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내내 밀렸습니다. 음선이었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이것도 짱대 양선 위에 음선이 달렸으니까 뭐 허군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경우 그저께의 경우에도 양선 위에 음선 달렸으니까 뭐 이것도 허군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허군형 두 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올랐죠. 그죠? 오늘 마이너스입니다는 뭐 뚜렷하게 삼성전자만 봐가지고야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좀 성급하죠. 뭐 기준선 위에 있고 전환선 위에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뭐 삼성전자만 보면은 아직까지 뭐 비관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다른 종목들은 좀 벌써부터, 삼성전자는 예외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은 벌써 그동안에 좀 남부럽장 올라간 종목들은 좀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삼성 SDI 구름도 얇은데 이거 신당에 못 뚫어서 답답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구름 위로 싹 올라갔고 그 다음에 기준선을 넘어서긴 했습니다만 상승폭이 1%, 1.25%. 뭐 나쁘진 않으나 그렇다고 엄청나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구름 위보다는 구름 아래보다는 구름 위쪽이니까 그래도 전에 비해서 상황은 좀 더 나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매도하는 쪽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오늘 많이 종가는 플러스이긴 합니다만은, 장중의 플러스 폭이 상당히 27만 1,500원까지 4% 이상 올라갔던 데 비해 가지고 종가가 0.58%에 끝났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역시 구름 아래쪽이다 보니까 반등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신규 매수 종목으로는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이거 말고 구름 위에 있는 종목 중에서 생생생 날아가는 종목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삼성전기,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 종목들입니다. 그죠? 삼성전기 오늘은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장중에 플러스였고 역시 구름 위입니다. 반면에 뭐 이거 매도 의견도 아니고요. 뭐 계속 두고 보는 겁니다. 반면에 자화전자 뭐 마이너스 음봉이었습니다만 역시 몇 프로입니까? 2.53% 하면서 드디어 이제 빨간선 전환선이 기준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그죠? 그래서 후행선편도 이미 올라와 있고 구름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완벽하게 상승 추세를 태세를 네 가지 단계를 다 거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가 자화전자가 태클해야 할 관건은 자 여기입니다. 이제 여기 위에 꼬리가 달렸으니까, 그죠? 자, 이 부분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슬슬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으니까 다소간 좀, 물론 팍 올라가면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좀 다소간 좀 버벅거리지 않겠나라는 생각되는데, 우리의 뭐 기준선도 아니고 아직까지 괜찮으니까 좀 더 욕심을 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샘
사실은 제가 한샘 때문에 제일 한심했죠. 그죠? 한샘 때문에 제일 한심했습니다. 10월 4일 날 종목을 몇 개 말씀드렸는데 다른 종목은 삼성전기나 자화전자는 잘 날아갔는데 잘 갔는데 그래도 한샘은 초장에 좀 버벅거리는 바람에 이틀 동안 요 10월 며칠입니까? 계속 며칠 동안 버벅거리는 바람에 아주 이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던 한샘 때문에 정말 한심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한샘 때문에 이제는 한숨 놔도 괜찮다는 거죠. 그죠? 한숨이면 나쁜 건가요? 한숨 아니다 그러면 아니고 그래서 간에 좋다 계속 날아가고 있는데 자 RSI가 이제 드디어 과열권으로 들어왔죠. 그죠? 보이십니까? RSI가 과열권으로 들어왔으니까 언제라도 당장 파란 이야기는 아니고 과열권에 들어왔을 때는 한번 볼까요? 과거에 자, 이때 보죠. RSI가 70선 위로 올라오면서 과열권을 접어들 때 바로 빠졌느냐? 아닙니다. 그죠? 이때도 RSI가 70선 위로 올라오면서 과열권으로 접어들어서나 들어갔죠. 그죠? 이때가 10만 원 정도였는데 12만 원까지 갔으니 12만 3천 원 갔으니까 충분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과열권에 접어들었다는 것 뿐이지 매도를 말하기는 아직은 성급하다. 그죠? RSI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혹시 재수없이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갑자기 얘가 북 밀리면 RSI가 바로 밀리면 그때 가서 팔더라도 오늘 못 판 걸 억울해하면서 내일이라도 팔더라도 아직은 좀 더 올라가는 쪽에다가 좀 더 욕심을 더 두고 싶다. 그죠? 맨날 말씀드립니다. 뭡니까? 렛 아이고 이제는 이거는 영어로 써야 되니까 멋지게 써보죠. Red L자가 왜 이래? Red Profit 그죠? 뭡니까? Run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이 커지도록 하자. Red Profit Run P Profit이 이거 알아요? Profit PRO Profit Red Profit Run Profit이 수익이 났을 때 늘어나도록 하자는 전략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삼성전기, 자화전자, 한샘,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러 인덱스를 비롯해서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대외 변수들을 살펴본다면 달러 인덱스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역시 트럼프가 그 의회에 대해서 당장 스티뮬러스, 이코노믹 스티뮬러스, 경기 확장, 경기 지원 정책에 대한 협상을 중단한다고 하긴 하였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종목,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그래도 돈을 지원해도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덕택에 간밤에 나스닥 지수가 올랐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소위 리스크 오프 상태에서 안전자산 회귀 심리에서 다시 위험자산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보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달러의 원화 환율도 더 떨어졌습니다. 1153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외국인들도 한 7천억 돈 매수했던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이게 좀 너무 다헛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과도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올라가려고 생각했는데 환율은 더 떨어지고 말았고요. 그래서 RSI도 다시 30m 내려가 버렸죠. 아직은 여전히 소설입니다만은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은 RSI와 주가의 관계에서 다이버전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소설이니까 환율은 당장 어떻게 되리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한 우리나라 달러의 원화 환율도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해외 시장에서 금, 은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금 가격 구름 아래쪽에 지지를 받고는 있으나 아래쪽에 꼬리가 나타났으니까 밑쪽으로는 좀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뚜렷한 확실한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최소한 기준선을 넘어서야 뭔가 이야기가 될 텐데 기준선도 넘어서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소간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도 역시 심지어 구름 밖으로 나가게 됐다가 겨우 구름 안으로 고개를 들이미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역시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있고요.
여전히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이런 답답한 흐름입니다. 그나마 RSI가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매수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숏 매도를 금이나 은이나에 대해서 매도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역시 답답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 시장에서 테슬라입니다. 어제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 큰 움직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예컨대 상승이든 하락이든 뭔가 방향이 정해지려면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삼각형이 위쪽으로 넘어가거나 삼각형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그때부터 방향이 정해질 테니까 아직까지는 삼각형 안에 갇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확실치 않아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RSI도 이거 봐서는 뚜렷하게 방향성이 잘 아직까지는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존 여전히 위에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구름 안에서 답답한 양상이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안에서 답답한 양상입니다. 이 뭐죠? 알파벳, 구글 구름 밑에서 버벅거리는 이런 양상이어서 이 종목들, 예컨대 미국 나스닥 시장의 주요 종목들, 예컨대 테슬라나 또는 아마존이나 또는 애플이나 또는 알파벳 이런 종목의 움직임 꼴을 봐서 아까 우리가 코스피 지수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뚜렷한 상승폭을 박차를 가지 못하고 다소간 좀 주춤거리는 양상과 마찬가지로 얘들도 슬슬 이제 다 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나스닥 지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만 구름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런 양상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내일 쉬는 사이에 미국 시장은 오늘 제독이 되어 있고 금요일 시장도 있으니까 이틀 동안의 움직임이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목요일 날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역시 금요일 날의 움직임이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아무래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스피 시장의 스토캐스틱이 거의 다 막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할 때,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의 실적을 발표할 때가 항상 주가가 밀리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항상 그랬던 것보다도 그런 경험칙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향이 많았고요. 물론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 되다 보니까 그 만기일의 그 프로그램 매물이 약간 시장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렸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차트로 본다면 그동안의 반등은 대략적으로 거의 목에 찼다. 오늘이 고점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거의 목에 찼다. 이제 대형주 중심의 전략 반등을 기다리라. 가지고 있으면은 반등을 기다려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웬만하면은 반등을 기다려서 해치우시라. 현금으로 보유하시라. 라는 전략이 거의 이제 나오지 않았나.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끝났습니다. A, B, C. 이게 하나가 끝났고, 다시 그릴까요? 다시 그리면. 근데 이게 끝나고 이제 이 반등이 X판인데 지금부터는 다시 이제 아래쪽으로 시작되는 이런 그림이 다음 주에 예상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소설이니까요. 소설이니까 대략적인 시나리오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반적인 마감 코멘트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